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재테크나 마인드 세팅 관련된 좀 더 제너럴한 토픽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아이온큐랑 이쪽을 많이 다뤘지만 또 이렇게 남는 시간에는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제가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 요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부자가 되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이 초반의 주제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같은 부서에 부장님 한 분이랑 차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좋은 분들이고 실력도 있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부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 부장님에 대한 일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신혼 때 결혼을 하고 재건축 아파트 매수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그 가격대도 알려드리고 어디를 들어갈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그렇게 진짜 싼 집이 있냐, 본인도 사보고 싶다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도 계속 드리고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도 끝내 얼버무리시고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2019년 당시에 제가 샀던 아파트가 3억 정도 되는 20평대 재건축 아파트였는데, 일단 매수하면은 재건축이 일어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 2억 버는 거는 어느 정도 부동산 공부를 했다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신혼부부면 주택이 한 60에서 80% 정도의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1억만 있었어도 서울에 큰 대지 지분을 갖춘 좋은 재건축 아파트를 모험테크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은 지금 제가 샀을 때에 비해서 딱 2배가 됐어요.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이 됐었어서 이제 뭐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풀렸죠. 어쨌거나 지금도 웬만한 현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은 그때 그 부장님이 저랑 같이 그 집을 사셨다면 수억을 벌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회사 업무 시간에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면서 짬짬이 계속 국내 주식 단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얼마나 버셨을까? 만약에 저랑 같이 아파트를 샀으면 훨씬 더 이득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장에 워낙에 헌신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워크홀릭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뭐 일머리는 좋으셨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은 많이 놓치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요. 스마트하게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나 실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요거 해볼까 이게 아니고, 제가 본 부자들은 생각은 짧고 깊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시도를 해야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노력과 행동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 블로그에 글을 쓰든 관심 있는 뉴스를 찾아보든 뭐 자격증 공부를 하든 이런 엑스트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함은 부자들의 기본 덕목이고, 실천 정신과 도전 정신이 꼭 필요하다. 이 꾸준함만 갖춰도 여러분들은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찮아 보이는 하루에 1시간들이 모여서 엄청난 결과와 부로 돌아올 것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부로 넘어가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2부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부서에 계셨던 차장님 얘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자가가 아니셨어요. 근데 차를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인, 현기차의 차 중에 하나인 가장 비싼 모델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차량을 받기까지 무려 6개월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그 차를 몰고 오셔서 자랑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에 내장 마이크가 있어서 제일 뒷좌석까지 이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자랑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굳이 자가를 사시는데 왜 이 비싼 차를 사신 걸까? 부동산이나 주식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향하는 자산에 돈을 써야지 왜 시간이 지나면 버리게 될 고철덩어리에 돈을 쓰는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세에 살거나 월세에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으고 그것을 이제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심한 뭐 옷이나 명품이나 차나 이런 데 돈을 쓰는 건 돈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화를 보자면 이분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처럼 그런 차에 돈을 많이 쓰셨고, 제가 이제 IT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서버 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이 차장님이 남들 몰래 사용하지 않는 서버에서 이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잡코인의 채굴 프로그램을 돌려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윗분이니까 얘기는 보고는 안 하고 그냥 그 서버를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그런 이상한 증명되지 않은 잡코인들을 채굴을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도 별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아마 상폐가 되거나 가치가 빵이 됐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너무나 기본적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비를 줄여서 돈을 만들자. 그리고 그 돈을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해야 되고, 요행을 바라면서 이상한 곳, 가령 이런 잡코인들에 손을 뻗지 말고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부를 해서 잘 알고 확신이 있는 그런 자산에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가 10만이 넘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알 법한 유튜버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부자가 되는 법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실천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이게 기본이 있고 정석이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실히 일해서 나의 현금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소비를 줄여서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고, 그것을 아무데나 막 뿌려놓는 게 아니고 잡코인 뭐 이상한 잡주에 넣는 게 아니고 내가 꾸준히 공부하고 잘 아는 유망한 자산에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이언큐나 제가 잘 아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저의 돈을 모아서 거기에 넣는 거고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을 1년, 2년, 5년, 10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산도 몇 배로 불어나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 그 안에서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